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그동안 많이 시장이 기다리던 그 기업 밸류업 그 프로그램 관련돼서 이제 지원 방안을 금융위와 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했죠. 저도 뭐 그 자료는 어제 받아보고 그 다음에 오늘 유튜브 라이브를 방송했는데 꼼꼼히 지켜봤는데 정부가 상당히 고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들도 상당히 균형감이 있고 하지만 그 일부 투자가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뭐 구체적인 방안이 꽝 하고 발표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그 상세한 것은 한 서너 달 시간을 거쳐서 그 6월 달에 이제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 그래서 뭐 일부 외국인 투자가들은 실망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저는 한 B- 학점, 뭐 B-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는 좋아하는 학점일 수도 있고 실망스러운 학점일 수도 있는데 하반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두세 달 동안 바짝 잘 하고 그 플랜을 꽉 잡고 하반기에 밀어붙이면 A로 올라갈 수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흐지부지가 되면 특히 이제 4월에 선거가 있고 앞으로 서너 달 동안 긴 시간인데 마켓은 되게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4달 동안 기다려야지 밸류업의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그래서 B-라는 학점을 제가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많은 외국 투자가랑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는 꼭 구체적인 그러한 그 지침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한 10조 원에 관해, 10조 원 정도 국내 증시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지수를 뭐 2,700 가까이까지 끌어올렸는데 오늘 그 발표된 지원 방안을 놓고 보면 조금 실망했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잘못 이해했는데 강제적인 뭔가 그 규율이 발표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실제 뭐 이런 밸류업이라는 것은 기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들이 느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자율성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정부가 그 틀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잘 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살아나고 반도체가 좋아지니까 경기 순환적인 관점에서 이제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일본에서도 그 거버넌스 개혁이 처음에 시작됐던 초기에 그 반신반의해서 외국인들이 거의 그 놓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가가 뭐 오늘은 좀 빠졌지만 주가가 여기서 많이 하락을 하면 외국인들은 추가로 다시 본격적으로 매수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가장 외국인 중에 많이 매수를 하는 거는 이제 대형 뮤추얼 펀드 그동안 엄청나게 언더웨이 됐다가 이제 비중을 조금씩 이제 맞추려고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헤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헤지 펀드들, 그러니까 뭐 영어로 fast money라고 하는데 이 그쪽 투자가들은 그동안 이제 금융주, 자동차주를 많이 샀다가 지난주에 조금 이제 이익 실현해서 이제 관망세를 그런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이제 저 PBR 주식 그 광풍이 부는데 되게 조심해야 돼요. 특히 뭐 이마트나 건설주 같이 PBR은 낮아 보이죠.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저는 지금 그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가치주 밸류에이션이 낮은 주식이 많이 오르는 국면이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게 2020년부터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각각의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상대적인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작년 초,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미국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성장주가 훨씬 많이 오른,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검은 실선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본은 2021년부터 구조적으로 장기간 동안 가치주가 아웃퍼폼하는 모습. 우리도 그런 모습을 양상을 따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발표된 지원 방안을 보면 뭐 상당히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균형감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당 기업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저희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이 주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됐으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자본 비용과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서 그 갭을 어떻게 메꿀 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액션 플랜을 세우고 이행을 하고, 이제 그런 계획을 투자가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이나 이런 인센티브, 당근을 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큰 그림은 괜찮았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정부 생각은 이제 3달 후인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고, 오늘 연 게 1차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6월 그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는 것인데, 너무 이게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면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얘기한 것처럼 정부나 우리 마켓이나 뭐 외국 투자가도 그렇고 모두 정답을 알아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본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답을 다 아는데 4달씩 기다리는 것은 너무 불확실성이 많아서 시장이 그런 인내심이 많지 않다. 이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시장이 보내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정부 인사들한테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은 상당히 쉽지 않다. 일본보다 훨씬 어렵다. 가장 큰 이유가 일본은 그 기업을, 상장사를 컨트롤하는 지배주주가 없는데, 한국은 이제 패밀리들이 컨트롤하면서 이제 많은 저항 내지 개혁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고 그 다음에 정부한테 강력하게 부탁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6월이 아닌 4월, 5월에 발표해라. 그러니까 앞당기란 얘기죠. 그리고 3월 달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금융시장이 글로벌 로드쇼를 다녀라. 그리고 오늘 되게 실망한 게 외국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금융위만 5쪽짜리 영문본을 만들고, 영문 자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래소도 없고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이 됐는데 동시통역도 없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 정부가 실패했다. 이런 것들은 다시 반복이 되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지금 관심이 많은 것은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세제 지원을 할 것처럼 지난주 언론에 좀 흘렸죠. 그래서 배당에 대한 세제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사주를 지금 갖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이런 기업들이 소각을 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만 같은 데는 그 1997년에 기업이 이익 중에서 배당하지 않은 부분에서 추가적인 그 과세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좀 약간 좀 뭐 강압적인 거죠. 하지만 그 결과 이제 배당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배당을 주는 데에 회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아이가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거버넌스 포럼에서 오늘 그 서한 그 논평을 냈는데, 이 5가지 원칙을 정부가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이것을 유념해서 정부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실제 세제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지켜야 되는, 따라야 하는 그 템플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죠. 그 지침서 같은 거. 그래서 특히 템플레이트 디테일이 생명인데, 금융위가 아마 어느 정도 안을 지금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아주 구체화시켜라.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많이 전파해야 돼요. 메리츠 금융지주, 지금 시가총액이 하나금융하고 똑같습니다. PBR이 1.7배. 그리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주주와 약속을 지켰죠. 50% 우리 이익을 주주 환원을 하겠다. 엄청나게 좋은 모범 사례인데, 이런 걸 많이 전파해야 되고, 오늘 실제 패널이나 주제 발표에 메리츠 금융지주 대표가 와서 한번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오늘 약한 선수들이 패널로 들어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는
기재부 차관이나 금융위원장 아니면 거래소 이사장 이런 금융수장들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돼야 돼요. 밑에 사람 시키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챙기고 오늘도 실제 주제 발표를 본인들이 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뭐를 해야 되면 전 세계 로드쇼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한 뭐 싱가포르 투자청, 피델리티 캐피털, 웰링턴 이런 초대형 펀드 그리고 국내에선 국민연금 같은 데 방문해서 직접 본인이 얘기를 듣는 거죠. 일본은 이렇게 했으니까 한국은 이렇게 하시오. 한국은 이런 게 문제니까 이렇게 바꾸시오. 그래서 직접 고객들, 투자가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라. 지금 금융수장들은 기업들 보고 이제 그렇게 앞으로 하라 그러는데 본인들이 해야 되죠, 먼저.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얘기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이번에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도쿄증권거래소는 특히 국제금융시장, 외국투자가랑 소통을 잘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히 거래소가 개선 여지가 되게 많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